그래서 고소당하신 분들이 살자 하고 싶다, 친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를 해도 이게 주변에 다 퍼지게 돼 있거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 손해만 해도 1,800만 원이잖아요. 멘탈을 잡기 위한 것도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소당한 이후에 멘탈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요, 딱 이 말이 적절한 것 같아요. 좀비 모드가 된다. 잠도 안 오고요, 밥도 못 먹고 계속 긴장 상태가 계속되거든요. 저는 이제 성범죄 고소당하신 분들 상담도 많이 하고 실제 사건도 많이 진행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변호사님,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신 얘기가 똑같더라고요. 진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게 계속된다. 진짜 사실 이런 상황이 한 3일만 지속돼도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소당하신 분들이 살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엄살 피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뢰인들 중에서는 3주 만에 6kg가 빠졌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이런 걸 진짜 우스갯소리로 고소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지옥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와 무기력에, 하루는 분노를 했다가 하루는 무기력에 빠졌다가 정말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멘탈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조금 뭐 뻔한 일일 수도 있죠.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임을 하라. 영업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꼭 저를 선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사건 수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모든 사건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기존 사건이 너무 숫자가 많다 보면 어떤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사건을 받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맡기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맡아드릴 수는 없는 점,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성범죄는 고소당하면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게, 전문가에 그래도 맡기고 나면 고민을 일단 타인한테 투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마음을 추스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가족이나 친구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한테는, 또는 뭐 부모님한테는 오히려 이야기하는 게 더 스트레스인 경우가 더 많고요. 제발 가족은 좀 모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친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를 해도 이게 주변에 다 퍼지게 돼 있거든요. 일단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 자체가 남자한테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믿는 친구를 하더라도 이 친구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또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한테 뭐 얘기를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다. 왜냐? 이분들 다 비전문가잖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백날 같이 고민하면서 머리를 짜내고 해봐야 나오는 답이 거기서 거기다. 예를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메인이 같은 메인을 인도를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다 털어놓고, 그리고 그 변호사님과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나면 그래도 일상생활이 좀 가능해진다. 저도 그런 영상 제가 또 올려드릴 건데, 의뢰인이랑 사건 진행하면서 실제 이번에 뭐 불송치 나온 그런 의뢰인이 있거든요. 중간간을 고소 당했다가. 그분도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처음에 진짜 일을 못 하실 건데 어느 정도 저를 선임하시고, 그 다음에 생업에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잊혀질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잊혀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처음에 그 말씀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진짜 시간이 좀 지나고 변호사님 그래도 사건 잘 처리해 주시고 확실한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조사도 받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일상생활이 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제대로 된 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선임한 이후에는 사건 관련된 내용을 계속 찾아보지 마라.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도 계속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걱정과 고민을 맡기려고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데, 선임 이후에도 계속 찾아보는 건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이렇게 계속 찾아보다 보면 더 불안해집니다. 어떤 블로그에는 이렇대. 와, 진짜 그렇다고? 또 유튜브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와, 이거 진짜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블로그 그 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단편적이고요. 홍보성 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뭐 짜깁기 한 것도 진짜 많고요. 오히려 그래서 혼선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튜브도 홍보성으로 어떤 사건을 땡기려고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나오는 그 유튜브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 이런 걸 보다 보면 오히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더 불안해지거든요. 이렇게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찾아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얼마나 선임한 변호사에게 믿음이 안 갔으면 선임하고 나서도 계속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지 사건 진행 중에도 불안해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 변호사 선임하긴 했는데 이분이랑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분이 전문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우왕좌왕 판단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선임했는데 계속 불안하다 이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본업에 집중하라. 어차피 내가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사건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건 준비는 매우 철저히 해야겠죠. 사실관계 정리부터 철저한 조사 준비도 다 해야 됩니다.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정리를 정말 거의 영화 시나리오 쓰듯이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장면 다 묘사도 다 하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재현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사 시뮬레이션 준비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최초로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하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다른 로펌을 선임한 의뢰인분들께서도 제 유튜브 보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로펌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안 변호사 이분은 이렇게도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해준다던데요.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로펌에서는 구색 맞추기 식으로 10분, 20분 사무실에 불러서 그냥 대충 질문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셔라 하면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실제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른 로펌을 선임하고 나서도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물어봅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런데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게 실제 사건에 나올 만한 질문들을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변호사가 사건에 완전히 몰입해서 해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뮬레이션만 해도 기본 한 1시간 이상은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충 불러서 변호사가 사건에 완전히 몰입도 안 한 상황에서 10분, 20분 그냥 형식적인 질문을 한다?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한다? 이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조사 준비도 하고 시뮬레이션 준비도 완벽하게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한다고 나아질 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면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변호사를 바꾸던지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 뒤로는 이제 진인사 대천명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본업에 더 집중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사건에 대한 생각이 좀 흐려지고 하면서 이제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범죄는 혼자 진행하면서 멘탈을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사건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겠지만 그 이외에도 성범죄가 진행되는 성범죄가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3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10개월, 한 달,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그 긴 기간 동안에 멘탈을 잡기 위한 것도 굉장히 큽니다. 내가 한 6개월 넘게 생업에도 집중 못하고 허송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다 기회비용이거든요.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치면 6개월 동안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손해만 해도 1,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변호사를 한 번에 선임을 해서 결과도 좀 좋게 나오고 진행 과정 중에서도 멘탈 관리도 잘 하시고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